안녕하세요, 사연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 영상에서는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 궁금증이 있는 분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해봤어요. 제가 자취를 앞두고 활동지원사를 구했던 과정을 바탕으로 활동지원사를 구했던 절차, 그리고 유용한 팁과 사이트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활동지원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 기준으로 절차를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활동지원 서비스 신청이에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고 좀 지나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와요. 그곳에서 직접 집으로 방문 조사를 해서 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월 최대 이용 가능한 시간과 본인 부담금이 결정이 됩니다. 다음 단계는 서비스를 받을 센터를 선택하는 거예요.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가 여러 곳이 있는데 센터를 알아보는 사이트는 제가 조금 뒤에 알려드릴게요. 센터에서 조건에 맞는 활동지원사를 찾으면 면접을 위해서 직접 집으로 오시고 서로 대화를 하고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계약하고 바로 근무를 시작하실 수 있어요. 참고로 자취를 하기 전에 활동지원사를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가족 말고 지원사의 도움을 받는 거에 조금 익숙해져야 자취를 할 때도 지원사의 도움을 받는 거에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절차에 맞게 활동지원사를 구할 때 제가 직접 해보면서 알게 된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자취 전에 미리 준비하셔야 해요.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자취 시작 최소 2달 전부터 준비해두는 걸 추천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 초에 전세 계약을 했고 12월부터 자취를 시작할 예정이었어요. 계약을 하자마자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 못하는 일을 구분을 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생각을 해보고 센터에 전화를 해서 활동지원사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자취 시작 예정일과 도움이 필요한 요일 및 시간과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또한 야간에도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센터에 따라서 야간과 주말 지원을 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센터에서 야간 지원을 해주는지 주말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꼭 물어보셔야 해요. 그러면 센터에서는 근무가 가능하신 활동지원사분을 알아보시고 나중에 전화로 연락을 주십니다.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센터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거주할 지역에 맞는 센터에 연락을 해서 구해야 해요. 제가 아래 댓글로 남겨드린 사이트에서 지역별 활동지원센터 리스트를 검색해보시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센터 여러 곳에 연락을 하셔야 해요. 활동지원사는 구하는 것이 쉽지 않고 센터마다 지원사 배정에 걸리는 시간이 다르고 지원해주는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 곳의 센터에만 연락하지 않고 거주할 지역에 여러 곳에 동시에 연락을 해두어야 더 빨리 활동지원사를 배정받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거주 예정 지역뿐 아니라 인근 지역 센터까지 넓게 연락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저는 실제로 5곳 정도에 동시에 연락을 했고 그 사이에 대출을 준비하고 이사를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11월 말쯤에 구해졌다고 연락이 와서 이사 직후부터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자취 전에 활동지원사를 구할 계획이라면 미리 그리고 여러 센터에 동시에 연락하는 것, 이 2가지만 기억하셔도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좋은 활동지원사를 구하는 팁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좋은 활동지원사란 단순히 일만 잘하시는 분이 아니라 신체 조건이나 성향이 저와 잘 맞고 꾸준히 오래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센터에서 지원 가능한 분이 계시다고 먼저 연락이 오면 직접 집으로 면접을 보러 오세요. 면접에서는 스케줄이나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떤 방식으로 일할지 이야기를 나눠보고 괜찮다고 판단이 들면 계약을 하고 근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나에게 정말 잘 맞는 분인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저는 휠체어나 화장실에서 옮겨 앉을 때 지원사분이 저를 안아서 도와주셔야 하는데 제가 키도 크고 날씬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체구가 작거나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 미리 트랜스퍼하는 경험이 있으시고 힘이 좀 있으신 분이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면접에서 다양한 나이의 지원사분들을 본 결과 50대 지원사분을 배정받을 수 있었어요. 성격 부분에서도 저는 말이 많이 없는 편이기 때문에 말이 조금 많으신 분이면 에너지가 빠지기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말 위주로 하시는 분이 저에게는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전 평소에 주말에 외출도 자주 하고 친구와 약속도 좀 있는 편이어서 외출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은 분이면 좋겠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마침 지금 지원사분은 혼자 산책하거나 쇼핑하는 걸 좋아하셔서 제가 친구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선생님께서도 시간을 잘 보내시기 때문에 저도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친구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사실 지원사분도 본인과 맞는 장애인을 찾는 입장이다 보니까 마치 저희가 면접을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그만큼 지원사를 구한다는 것이 서로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센터에 연락하거나 면접을 볼 때 내가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어떤 분이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용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